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식용유, 대두유와 카놀라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대두유는 전통적으로 우리 식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카놀라유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기름이 과연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기름이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요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름 선택에 대한 고민이 확 풀리실 거예요. 자, 먼저 대두유와 카놀라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두유는 말 그대로 콩에서 추출된 기름입니다. 콩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농작물 중 하나죠. 대두유는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용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 요리에 적합해서 한국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죠. 한국에서는 주로 대두유를 이용해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합니다. 맛이 중립적이어서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는 점도 대두유의 큰 장점이에요. 카놀라유는 유채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1970년대에 캐나다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카놀라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건강에 이로운 기름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카놀라유는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두 기름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살펴볼게요.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그 맛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두유는 대두에서 압착하거나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두유는 불순물과 독소가 제거되어 맛이 중립적으로 남죠. 정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놀라유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채 씨앗에서 추출되지만, 카놀라유는 에루크산이라는 지방산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품종의 유채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카놀라유가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건강에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기름 모두 추출 과정에서 GMO 작물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GMO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구입 시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볼게요. 특히 우리가 식용유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산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대두유는 주로 다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두유에는 소량의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메가6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반면 카놀라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놀라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대두유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감소와 뇌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두유는 오메가6가 많아 염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카놀라유는 오메가3가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둘 다 좋은 지방을 제공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겠죠. 이제 기름의 칼로리와 비타민 같은 다른 영양 성분들도 살펴볼까요? 대두유와 카놀라유는 1g당 9kcal로 칼로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비슷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종류가 건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기름 모두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카놀라유는 비타민 E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로리 측면에서는 두 기름이 비슷하지만, 카놀라유는 비타민 E 함량이 더 높아서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기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두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6의 과도한 섭취는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반면 카놀라유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카놀라유는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카놀라유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염증과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대두유는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 시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니지만 현대 식단에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오메가3와의 균형이 깨져서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카놀라유는 상대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중년 이후에는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카놀라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요리에서 어떤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까요? 발연점은 기름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연점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로 발연점이 높을수록 고온 요리에 적합해요. 대두유는 발연점이 약 238도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적합합니다. 특히 튀김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이 쉽게 타지 않도록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약 204도로 대두유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놀라유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리네이드와 같은 저온 요리에도 아주 적합해요. 그러니까 튀김 요리에는 대두유를,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 요리에는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겠죠? 대두유는 한국 전통 요리인 전, 튀김, 비빔밥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중립적인 맛 덕분에 요리의 원재료 맛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지죠. 카놀라유는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볶음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건강을 고려한 저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요즘 건강을 중시하는 분들 사이에서 카놀라유가 샐러드나 가벼운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두유는 건강에 해롭나요? 대두유 자체는 건강에 해로운 기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오메가3가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카놀라유는 GMO 작물에서 추출된 기름이라는데 안전한가요? 맞아요. 많은 카놀라가 GMO 작물에서 유래되었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GMO 제품을 원하시면 마트에서 그런 제품을 따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대두유와 카놀라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요리의 용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튀김 요리에는 대두유가 적합하고 심혈관 건강을 중시한다면 카놀라유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지방산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늘 대두유와 카놀라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대두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특히 튀김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으니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카놀라유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또한 저온 요리나 샐러드 드레싱에 적합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기름 선택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기름을 사용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